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문안교회는 지난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데요. 125년이 넘는 긴 역사만큼 관련 자료들도 많아 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72년에 묻었던 타임캡슐이 개봉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7년 세문안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세문안의 역사성을 고증하는 사료 발굴 작업과 자료 정리 작업이 추진됐습니다. 이후 2003년 그동안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 교회 사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문안교회 교회 사료관에는 문헌 사료와 사진 자료, 그리고 교회 관련 유물 등 390여 점이 시대별로 나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료관 한쪽에는 42년 전인 1972년 새 예배당 건축 당시 머릿돌에 밀봉했던 타임캡슐에서 나온 자료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타임캡슐 개봉 행사를 담당한 건축위원회 윤호기 장로는 대학생이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일간 신문들도 나오고 또 그 당시 그 기독교 신문들도 나오고 기독교 사상이라는 책도 나오고 어렸을 때 실제로 사용했던 그런 돈들 지금은 없어진 그런 뭐 10원짜리 뭐 지폐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새로운 느낌이 났고 좀 그랬었습니다. 고든 글씨체가 돋보이는 세문안교회 교인 명단을 비롯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빳빳한 지폐와 동전들, 1972년 세문안교회 주보와 교회학교 주일 공과책 등이 눈길을 끕니다. 1972년 건축위원회 서기를 담당했던 김정섭 명예장로는 타임캡슐에 들어있던 사료들을 통해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신앙 고백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교회 건축을 하면서 쏟은 그 정성이라든지, 그 헌신한 그런 이제 노력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그걸 이제 개봉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그때 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실상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타임캡슐에서 나온 사료들은 서울 종로 광화문 빌딩에 임시로 마련된 세문안교회 사료관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성도뿐 아니라 전국의 교회에서도 이곳을 방문해 한국교회의 역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40년 전에 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역사적인 유물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것 같고, 저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유물들을, 유형적인 유물과 또 무형적 유물들을 저희들이 잘 간직해서 다음 40년 이후의 세대한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문안의 역사와 선배들의 발자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1972년 타임캡슐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된 수단 여성 메리암 야히야 이브라임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브라임은 지난 31일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미국에 도착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이브라임의 남편이 수단으로 돌아가기 전에 거주했던 뉴햄프셔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이브라임은 지난달 수단 당국의 저지로 출국이 무산됐지만 이후 이탈리아 정부의 도움으로 수단을 떠나 로마 캄포니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기 전 이브라임과 가족은 바티칸에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으며 교황은 이브라임이 신앙을 지킨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이브라임은 기독교인과 결혼한 후 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 여론에 수단 항소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동성결혼 허용 결정 이후 장로교 산하의 상당수 한인교회들이 교단 탈퇴를 고려하고 있지만 건물 소유권과 벌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교단법에 따르면 산하 교회의 재산권은 교단 명의로 돼 있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면 교회 건물을 내놓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장로교 소속 한 목회자는 신앙적 양심에서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건물과 벌금 등의 문제는 재정이 어려운 중소형 교회에게 매우 부담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한인교회들은 일단 교단 탈퇴보다는 내부적으로 한인교회 간의 결의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에 대한 신학적 난제를 악용하거나 교단 내에서 한인교회를 왜곡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을 시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어릴 적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인데요.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세대, 바로 청소년 세대죠. 하지만 2014년 발표된 정부의 통계 결과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꿈보다는 현실, 도전보다는 안정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새 꿈을 잃고 방향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줄 방법은 없을까요? 1년에 하루,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의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2014 크레이지 원데이, 오늘 문화산책에서 미리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2014 청소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가장 되고 싶은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았습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반복되면서 가장 진취적인 시기를 보내야 할 청소년들이 꿈보다는 현실, 도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 청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길 원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바치는 열정의 하루, 크레이지 원데이입니다. 크레이지 원데이의 이야기는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1년에 하루를 정해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행복한 공연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3명의 연예인과 1명의 목회자가 마음을 모았는데요. 크리스천 연예인 공동체인 미제이가 주축이 돼 매년 재능 기부로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청소년들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우울하고 뭐랄까 인생에 대해서 좀 허망함을 느끼기보다는 정말 뭔가 꿈을 도전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콘서트를 우리가 하자. 특별히 올해 13년째를 맞은 2014년 크레이지 원데이에는 아이러브 페스터 한국 지부가 합류했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작은 교회들의 목회 방법론을 제시하고 연합운동을 전개해온 아이러브 페스터는 전국에 흩어진 작은 교회들의 힘을 모아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고자 함께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우리가 연합을 할 때는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힘이 모아지는 것이 이렇게 원데이에 표출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작은 교회는 자기 교회에 특별히 안타까움이 주일학교애들하고 청소년들한테 뭘 못해주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그 힘을 합쳐서 한번 최고의 그 캠프를 열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바로 이제 원데이로 되는 거죠. 이번 콘서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노을의 강균성, 애프터스쿨의 가희, 소향, 에스더, 레이디스 코드, 홍대광 등 가수들이 펼치는 일부 공연에 이어 2부에서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시원스쿨의 이시원 대표 등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간증과 찬양 예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컨셉은 늑대의 탈을 쓴 양이 되자. 그래서 저희가 1, 2부로 진행을 해서 1부는 믿지 않는 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2부는 이제 믿는 자들의 잔치
워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분들이 또 미리 이제 알고 있어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특히 문화 공연에 접근이 쉽지 않은 지방교회의 청소년, 소외계층 자녀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이번 콘서트에 초청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연의 수익금 또한 탈북 청소년과 소년소녀 가장 등을 돕는 데 전액 사용된다고 합니다. 꿈과 사랑에 빠져라. 바른 열정을 품어라. 희망을 노래하라.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전하는 꿈과 희망의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저의 꿈과 사랑에 빠진 비법은? 진심을 담은 제 이야기를, 저의 꿈이 있는 노래를, 저의 크레이지한 열정을 8월 12일 8월 12일 화요일 2시부터 8시까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있는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최고의 콘서트를 최고의 콘서트를 즐겨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2014 크레이지 원데이는 8월 12일 화요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농어촌 선교부가 교단 생협, 즉 생활협동조합의 발기인 대회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단 생협은 농수산물 생산자와 도시지역 소비자의 직거래를 가능케 해 농어촌 지역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군 농어촌 선교부 총무 서광훈 목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통합총회 65개 노회의 농어촌 지역교회와 도시지역교회가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군 농어촌 선교부장 이상진 목사는 지금이 지역교회 간 협동과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각 교회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군 농어촌 선교부는 모임에 앞서 통합총회 소속 교인들을 대상으로 생활협동조합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지는 7.2%가 회수됐으며 이 중 68%가 생활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뒷받침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첫 번째 신학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한국그리스도인 일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신학위원회는 지난 31일 모임을 갖고 내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에 맞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그리스도인 아카데미를 개설해 연합과 일치운동의 대중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치 아카데미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와 화해를 목적으로 12주 동안 진행되며 다양한 강좌가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위원회는 오는 11월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일치 아카데미 개설과 신학적 과제 모색에 대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이 성남 하대원동에 위치한 영도교회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작은 도서관은 성남시 각계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2,500여 권과 16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교육원이 22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 제1감리교회 수양관에서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독과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양대 김광 교수와 김재여고 정미숙 교사, 경기미영고 김영기 교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지난 2월 창립한 사단법인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가 인천 계양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는 15일에 개소감사 예배와 8.15 한민족 통일 세계 기도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세계예총은 앞으로 주한 외국대사 부인 초청 패션쇼와 문화올림픽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31일 기부포털 해피빈과 함께 어른이날 캠페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어른이 클럽 회원을 모집합니다. 어른이날은 어린이를 도울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 주일에는 서쪽지방이 태풍 나크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많게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전해상과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2에서 8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또 다른 태풍이 연이어 다가올 가능성이 있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